현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시장이 하필 또 왜 우리 국 장이 열리면은 중국에서 경제 지표를 발표하고 왜 나스닥 선물은 또 이럴 때 빠지는지 너무나 야속한데 오늘 시장 무엇이 문제인지 그럼 이번 주 내내 또 지난주와 같이 힘들까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요. 바로 중국이 죽여놓고 중국이 살린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호재 하나 주고 악재 주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아침까지도 중국이 살렸었는데 네. 지금 시장에 빠지는 것은 중국이 또 살짝 죽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에는 저건 중국이 살릴 것이다. 왜냐하면 4월 달에 이 중국이 봉쇄하면서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 경기가 안 좋았던 건데 중국의 어떤 그 봉쇄 해제 신호가 지금 거의 확실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 있어서 중국을 보면서 우리 시장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좀 보시면 주말부터 소식이 좀 전해졌죠. 상하이 봉쇄 단계적 해제 이런 소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쇼핑센터라든가 백화점, 마트 영업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봉쇄가 돼 있었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어떤 영업을 허용하겠다는 이야기고 지하철도 지금 시운전하는 것이 목격되고 있고요. 지금 상하이 봉쇄가 6주 차거든요. 이 정도의 어떤 단계적 해제를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어떤 감염자 수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시민들의 자택격리 완화는 아직 일정표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마트라든가 이런 영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시민들의 어떤 봉쇄도 풀어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정말 기다렸던 그 봉쇄 해제 신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일 중국의 본토 신규 확진자를 보면은 이제 어제 기준입니다. 1,227명 나왔는데 제가 그림 많이 보여드렸죠. 4월부터 지금 확연히 감소세가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화물 운송 지수, 이 운송량 지수를 보게 되면은 되게 안 좋았다가 살짝 돌아서고 있거든요. 요거를 지금 그림으로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진자 숫자는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쯤부터 보여드렸었습니다. 3만 명까지 갔던 확진자가 보시면요. 4월 초 중순입니다. 요때 지금 뭐 그 3만 명 가까이 나왔었다가 지금은 어제 기준 1,200명, 최근에 1,000명까지 줄었었죠. 지금 이거 본다면 사실 오늘 우리 시장 오전에 하락이 나오는 이유가 중국의 하락이 나왔고요. 중국이 이 소매 판매를 발표하면서 예상보다 너무 안 좋다라고 했던 건데 실제 4월 달에 이렇게 확진자가 최고를 찍었으니까는 사실 지표가 좋게 나올 수 없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는 중국 시장은 빠지고 나스닥 선물 빠지고 우리 시장까지 하락이 나온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왔을 때는요. 어떤 안 좋았던 숫자의 큰 의미보다는 안 좋았다가요. 지금 확연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부터 지금 상하이는 일부부터 지금 봉쇄가 해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온 4월 데이터가 아무리 안 좋아도 5월 데이터는 좋을 수밖에 없고 6월 데이터 더 좋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부분이 기저효과에 의해서 5월달, 6월달은 더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충격은 오히려 매수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어떤 매수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화면을 좀 보게 되면은 중국의 봉쇄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게 바로 물류거든요. 이 화물 운송 지수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중국의 이 왼쪽에 있는 게 중국 전체 화물 운송량 지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상하이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중국은 지금 차트 요 초록색 선 보이시죠? 의미 있게 올라와준 게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요 빨간색 선, 이 어떤 괴리류까지도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하이가 많이 못 올랐던 건데 왜냐하면 상하이가 중심지였죠. 다만 상하이 같은 경우도 괴리율이 지금 작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가장 문제였던 물류, 그 물류였던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화물 운송 지수인데 지금 이 그 그래프 자체가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좋아지고 있다, 어떤 좋아질 가능성을 두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주식으로 친다고 한다면 좀 바닥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항상 시장에서 선행 지표를 찾는데 지금은 우리가 중국 때문에 많이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화물 운송량 지수를 본다고 한다면은 중국 때문에 더 빠질 일은 적다. 나중에 또 어떤 다른 코로나로 크게 번질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지금 어쨌든 그런 숫자가 줄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러면서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좀 드러날 거로 좀 보여져서요. 오히려 좀 이 봉쇄가 완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경기 부양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하나만 더 보시면은 지금 가장 안 좋게 보여지는 게 위안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이 소매 판매가 그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급락이 나오면서 위안화가 또 급등했던 건데 지금 보시면 안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지금 올라온 게요. 사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그 어떤 그 영향이 없던 건데 봉쇄 시작하면서 급등했던 거거든요. 그 오늘부터 지금 상하에서 일부 봉쇄 해제가 되는 그런 시도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 영업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위안화가 다시 제자리로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런 관점에 있어서 오늘 오전까지 확인된 지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봤을 때 상하이 봉쇄가 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표가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은 지금으로선 어쨌든 우리 한 최근에 2달 정도 시장이 어려웠던 부분이 중국 때문에 빠진 거의 한 7, 80% 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국이 지금은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하이 봉쇄가 해제되고 중국이 정상화가 된다면은 네. 또 그 안에서 워낙 소비력이 대단한 나라다 보니까 그쵸.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에도 다시 한번 훈풍까지 아니더라도 빠진 거는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더 빠지기에는 좀 힘들고. 네. 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한덕기 덕분에 함께 하시면서 이런 시황 정보도 얻어가실 수 있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오늘 좀 바뀐 게 있지 않아요, 최현우 매니저님? 오늘요? 네. 길수희 고모가 누구죠? 바로 지금 많은 분들이 논란을 유발하고 있는 길숙이 고모란 교훈인데 저희 제작진이 주말 새 많은 친인척들을 만나는 장소에서 한 분이 오전 방송이나 다른 방송을 타 경제 방송을 보더라도 오후에는 증시 오늘간을 매일경제 걸 꼭 본다. 그리고 현덕이 덕분에를 꼭 본다. 이유는 다양한 종목들 또 그날의 특징주를 잘 짚어줘서 너무나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길수희 고모님이 네, 그 길숙이 고모님이 그래서 저희가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 증시오늘을 애청하시는 많은 분들의 이름을 다 담고 싶지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길숙이 고모님을 팬클럽 회장처럼 이렇게 저희가 적어봤습니다. 너무나 괜찮고 네. 뭐 치킨이라도 한 마리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길숙이 고모님 저희 만약에 지금 보고 계시다면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또 저희 제작진에게 친인척이다 뭐라 하셨으니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치킨 드리겠고요. 길숙이 고모님과 함께 많은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담아서 리뷰와 종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일단 뭐 바로 전날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을 좀 볼게요. 네. TLB DDR5 시장이 이제 뭐 개화는 됐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커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TLB 말씀드렸고 사실 좀 주가적인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오늘도 전혀 이제 어떤 밀림이 없고 계속 좀 상승세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DDR5 관련주가 많지만은 한 기업에 있어서 DDR5에 대한 노출, 익스포저가 가장 큰 기업이 TLB다라고 말씀드렸고 다른 이 DDR5 관련 어떤 패키지 기판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요 메모리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많으면 30% 정도입니다만은 TLB 같은 경우는 55%까지 나오기 때문에 가장 크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시장 주도주로 부상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같이 말씀드렸던 SK가스 아직까지는 크게 오름세가 없습니다. 다만 주말 동안도 실제로 이제 그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공식화했고요. 오늘 아침에 핀란드 대통령이 나토 가입하겠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또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러시아가 반발했고 14일부터 이제 핀란드에 가스까지 공급 중단했거든요. 폴란드에 이어서 핀란드까지 가스 공급을 끊었고 아마 이번 주 안에 또 다른 국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유럽의 에너지가 급등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천연가스가 급등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SK가스도 수혜볼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지금 뭐 목표가 15만 원 잡고서 홀딩을 해보도록 하면서 지금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지난 주말을 앞두고 올랐던 미증시보다는 약간 힘이 없습니다만 저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 자체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세게 올라갈 종목 오늘도 2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 리뷰해드렸고요.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월요일장을 열어볼까요? 네. 사실 장은 시작된 지 좀 됐지만 저희한테는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집중해 주시고요. 첫 번째 한덕이 덕분에 종목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유럽에서 시작한 리오프닝이다. 리오프닝이 유럽에서 시작했다는 뜻이야? 아니면 이 회사가 유럽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리오프닝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 엔터를 말씀드릴 건데 이 엔터가 지금 유럽에서 또 리오프닝이 시작되고 있고 또 이따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국에서도 이제 어떤 그 봉쇄 해제 부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까지 이어갈 수 있다.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럽 사상 최대 K-팝 콘서트 주말 동안 있었거든요. 지금 이 독일 축구장을 가득 메우면서 첫날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매진되면서 4만 명 가득 채웠고요. 그 다음 날도 3만 명 이상 채우면서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이런 콘서트를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처음 이 대규모 이 콘서트고요. 이게 유럽에서 또 성공적으로 열리면서 앞으로 엔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실제로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가고 있습니다만 중국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중국도 어쨌든 이 확진자가 좀 감소하면서 봉쇄 해제 수준에 들어간다 한다면은 같이 리오프닝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유럽 사상으로 그 최대 K-팝 콘서트가 열렸는데 4만 4천 석 모두 매진됐고요. 그 두째 날까지도 3만 석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수들 이름을 뭐 환호하면서 떼창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고 지금 K-팝 플렉스는 뭐 엑소카이, 몬스타엑스, NCT 드림, 엔하이픈, 뭐 마마무 등 뭐 정상급 K-팝 가수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젊은 줄 알았는데 또 제가 모르는 그 아이돌 가수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연인원 8만 명 그 주최 측 추산해서 8만 명 들어왔는데 연인원 180여 국의 국적에 8만 명이 참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이지만은 180여 국에서 몰리면서 정말 전 세계적인 축제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무대에서 이제 엑소 카이가 등장하죠. 뭐 난리가 났다고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떤 한류 음식, 뭐 치킨, 떡볶이 이런 거를 그 판매하는 판매상에도 줄이 길게 늘어서면서 어떤 K-팝의 위상을 알려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어쨌든 리오프닝이 일단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유럽을 시작으로 어떤 중국의 봉쇄 해제까지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이 엔터주들이 중국에서 어떤 한류 열풍이 일어났을 때 중국에서 그런 것들 풀어졌을 때 가장 먼저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좀 좋아질 거로 좀 보여지고 있고, 어쨌든 지금 이 중국의 봉쇄 해제까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최대 수혜주 엔터거든요. 그 중에서 엔터주 하나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모르는 아이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계속 아이돌들은 새로 탄생하고 또 데뷔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르세라핌 아세요? 네. 르세라핌 모르세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럼 아이브는요? 아이고요. 네. 아이브 몰라요. 아는 것처럼 말하고 아는 게 하나도 저는 없습니다. 트와이스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네. 많이 있더라고요. 트와이스도 이제 뭐 7년차, 8년차 대선배가 되었으니까 네, 많은 아이돌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런데 요즘 아이돌들은요 거의 데뷔할 때부터 완성형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모든 게 완성되어 있어서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트렌드 안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일지 첫 번째 현덕이 덕분의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JYP 엔터 그래서 트와이스 살짝 언급하신 네. 건가요? 제가 요거는 거꾸로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네.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는 네. 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JYP에 보니까 저는 트와이스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스트레이키즈 그다음에 엔믹스 엔믹스. 맞나요? 엔믹스? 엔믹스 모르세요? 걸그룹 알죠. 몇 명인지 아세요? 걸그룹이요? 네. 많을걸요 인원이? 7명인가 되고요. 스트레이트 키즈는 아십니까? 스트레이트 키즈 알죠? 네. 몇 명인지 아세요? 한 다인원일걸요? 거기도 한 7명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름도 네. 많고요. 네. 근데 저는 그 트와이스 매출보다 훨씬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오. 일단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만큼 사실 뭐 우리가 몰랐던 아이돌들이 저는 방탄소년단만 전 세계급으로 좀 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몰랐던 그런 아이돌급들이 진짜 뭐 전 세계 투어를 또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드 투어를 재개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트와이스, 스트레이지 키즈, 니쥬 등이 세 팀 이상이 이제 돔 아레나 투어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한국, 일본, 중국, 미국까지 총 4팀의 신규 아티스트가 데뷔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스트레이트 키즈가 사상 최대 앨범 판매량을 달성하고 있는 건데 요거 그 그림 하나만 좀 볼게요. 트와이스가 전 최고인 줄 알았는데 트와이스에 지금 몇 배의 판매량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스트레이트 키즈하고 바로 엔믹스인데 스트레이트 키즈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 아이돌 그룹이고 그다음에 엔믹스 같은 경우는 여자 아이돌 그룹인데 트와이스 판매량이 28만 장 나왔다면은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시죠. 스트레이트 키즈 같은 경우는 지금 160만 장 나와가지고 트와이스의 몇 배가 나왔고요. 엔믹스 같은 경우도 트와이스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요 전 그림인데 어제 요것도 좀 같이 좀 나왔으니까 보면은 JYP의 매출이 지금 요 화면에 그림이 잘 안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음원 매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노래 매출이거든요. 음원하고 음반 매출인데 이게 지금 거의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스트레이트 키즈가 이 트와이스를 뭐 몇 배 압도하는 그런 판매량과 음원이 나오고 있는 거고, 역시나 엔믹스도 마찬가지다. 나오고 있네요. 지금 이제 트와이스가 지금 28만 장인데 엔믹스가 37만 장, 스트레이트 키즈가 160만 장.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두 그룹은 잘 모르겠는데, 뭐 트와이스 있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있지보다도 훨씬 많이 나오는 걸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런 제가 볼 때 이제 뭐 방탄소년단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월드 투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월드 투어를 통해서는 사실 뭐 매출은 좀 나옵니다만은 이익이 많이 증가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월드 투어를 함으로써 음원, 음반 매출이 같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굿즈까지 같이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가 어떻게 보면 어떤 대대적인 이벤트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매출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원래 1분기 같은 경우는 연말 지나고 나서 엔터 사업을 좀 재정비하는 그런 어떤 좀 비수기인데, 지금 스트레이 키즈 앨범 판매만으로도 또 뮤직 투어만으로도 지금 1분기 매출 잘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2분기 매출까지 꽤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뮤직 투어 했었고요. 스트레이 키즈 같은 경우 4월 29일부터 7월 27일까지 지금 한국, 일본, 미국에서 총 19회 월드 투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투어가 가장 많은 이 엔터사가 이 JYP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1분기도 그렇고 2분기까지 우리 4대 엔터사 중에서는 아마 어떤 실적의 증가율이 가장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엔터주도 최근에 정말 많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JYP 같은 경우는 그만큼 어떤 매출에 기대가 있다 보니까는 뭐 하이브라든가 SM, 뭐 YG 엔터 이런 것보다 좀 덜 빠졌는데 더 빨리 저점을 만들고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최근에 고점이었던 6만 5천 원까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이었던 5만 2천 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JYP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6만 5천 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5만 2천 원. 지금 이 화면이 누구게요? 스트레이트 키즈. 동공이 막 움직이는 거 봤는데요. 맞습니다. 저는 네. 김정은 아나운서가 되게 어린 줄 알았는데 네. 스트레이트 키즈의 이름도 모르는 거 보면은 나이가 좀 있나 봐요. 알긴 알아요. 근데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을 하느라 말씀 네. 못 드리는 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예요. 이름이 뭐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배우도 하고 있고 굉장히 잘생겼는데, 그런가요? 네. 근데 저도 이제 트와이스만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그런 가수인 줄 알았는데,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트레이키즈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이젠 또 엠믹스가 트와이스 선배님들의 그 뒤를 이어서. 그러니까 트와이스만 알면은 한 40대.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엠믹스까지 알면은 한 20대 후반. 그럼 난 20대다. 그죠? 네. 네. 아시나요?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JYP 엔터테인먼트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20대 후반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목표 주가 6만 5천 원, 손절 가격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럼 두 번째는 또 어떤 종목일지 이번에는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경구용 치료제 승인이 임박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이번에 셀트리온도요, 실적을 보니까 치료제로 번 돈은 거의 전무하고 바이오시밀러로 돈을 좀 벌었던데, 지금 이 치료제 승인이 임박된다고 해서 뭐가 좀 달라질까요? 경구용이라 다른 건가요? 근데 셀트리온 치료제는 네. 원래 기대도 좀 없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게 팍스로비드께 들어와 있고, 네. 그다음에 화이자 게 있는데 화이자 것도 그렇게 효과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팍스로비드 거 쓰고 있는 건데 전 세계에 이게 없어서 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임상을 앞두고 있고, 임상을 앞둔 시점에 있어서 이제 이 전임상에서 좀 안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서 임상 임박한 기업이 있거든요. 그걸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도 다시 한번 또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중국도 아직까지 한창이기 때문에 이 경구용 치료제의 어떤 성장성은 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본의 의회 문턱도 넘었다. 지금 신호기 먹는 코로나 약이다라는 이야기인데,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임상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해야 될 이 신약이 있는데 이거를 법적으로 못 하다 보니까는 사용 승인을 위해서 법 개정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법까지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용 승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거의 일본에서는 지금 긴급 사용 승인 날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일본이 이제 13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본회의를 열고 의약품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하원에서는 만장일치가 났던 거고요. 참위원회에서는 최종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될 것이다가 아니라 최종 확정까지 났기 때문에 시간 문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의약품의 어떤 임상 중간 단계에서 안정성이 충분히 확인되면은 그런 데이터가 모이면 그 의약품 사용을 허가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일본에서 법적으로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법까지 바꿨다는 건데 국내 제약사가 지금 신호기 제약이 공동 개발한 이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2월 달부터 일본에 이 조건부가 신청했지만 아직 승인이 안 나고 있거든요. 이 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법을 바꿨다는 이야기고요. 신약을 긴급 승인하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바꾼 거고 실제 일본의 이제 후생 노동생에서 곧 허가 여부 심사하겠다. 해당 기업 요청이 있으면은 긴급 승인제도 따라서 심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법까지 바꿔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도 지금 확진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임상 일단 조건부 승인이라든가 뭐 긴급 사용 승인은 시간 문제일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주 하나를 말씀드릴 거고요. 아마 아까 힌트가 나왔는데 답을 미리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종목일지 힌트가 나갔습니다. 셀트리온은 아니었고 경구용 치료제입니다. 네. 과연 어떤 종목일지 두 번째 헌덕이 덕분에 종목도 공개해 보시죠. 네. 일동홀딩스. 근데 일동홀딩스는 마치 불나방인 제가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 괜찮나요? 근데 이게 충분한 하락이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도 저는 뭐 괜찮다 좀 보고 있고 일동제약하고 일동홀딩스가 있는데요. 일단 둘 중에 하나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일동제약이 신호기제약과 경구용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아시아 지역 임상 2비상에서 중간 결과가 90% 감소. 자, 이 약을 이제 투여한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90% 감소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투여약 4일차에 이 바이러스 양성값이 나타난 환자가 가짜 약을 복용한 환자에 비해서 90% 감소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고 이거를 지금 지난달에 이제 이 유럽 감염병 학회에서 발표했는데 임상 2A상 결과도 긍정적이다. 요거는 지금 투약근은 바이러스 RNA 감소가 이제 4일째 그 역가 양성 비율이 위약군에 비해서 80%까지 나왔거든요. 그럼 거의 80에서 90%의 감소 효과가 지금 임상 2비상하고요. 이 A상에 나왔던 것인데 이 결과를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어떤 일본의 법적인 문제 때문에 허가 안 났던 건데 일본이 그 법까지 개정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일본에서 아마 먼저 조건부 승인이 날 것 같고요. 일본 조건부 승인 결과도 아주 좋습니다만은 그에 따라서 우리까지 또 조건부 승인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박스로비를 갖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 새로운 대통령,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이 어떤 코로나 관련해서 이 제약바이오 쪽에도 많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본에 이어서 우리까지도 어떤 임상에 대한 어떤 조건부 승인 결과를 기다려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과거에 이제 전임상에서 좀 결과가 안 좋았다. 그러면서 세무조사 받았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여기서 하락이 나왔던 건데 지금 일동 제약은 빠졌다 그대로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일동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런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일단 세무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 잘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임상 결과에서 안 좋았던 것은 고농도로 투여다 보니까는 어떤 좀 약간의 부작용이 있었는데 고농도로 투여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그거는 전임상, 그러니까 동물 실험에서 그랬던 거고 임상에서는 그런 부작용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일본 쪽에서 먼저 어떤 조건부 승인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주가는 지금 어쨌든 이 바이오 종목도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에서 한번 폭발적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55,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이었던 39,500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55,000원, 손절가는 39,500원입니다. 오늘 JYP 엔터 일동홀딩스 굉장히 다른 두 종목이긴 하지만 네.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요. 그 외시장에 대한 얘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오늘 시장 헷갈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4시에 무료 방송 있습니다. 엠뱅골드 홈페이지로 오시면 되고요. 유튜브에서 체험도 검색하시면 제가 오늘 시장하고 그다음에 중국 이야기 좀 많이 말씀드릴 거니까요. 네.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꼭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갖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방송에서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